네, 안녕하십니까. 언리얼 PD 게임 디자인 과정입니다. 제가 직접 개발을 총괄 진행했던 프로젝트 경험과 그 자료들을 통해서 게임 디자인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. 게임은 고스톱에서 대형 온라인 게임까지 장르가 매우 다양하지만 주제와 소재가 달라질 뿐 디자인 방법과 절차는 유사하기 때문에 이 사례를 통해서 습득한 지식을 여러분 게임 디자인에 충분히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 부제목에 제가 붙인 찬밥 뜨신밥 얘기는요, 뭐 별거 아닙니다. 어, 그쪽 애들 용어로 콜드콜이라고 하죠. 우리식으로 따지면 고객님 안녕하십니까? 이번에 좋은 상품 나온 새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뭐 이런 건 들어오는 거죠. 아, 일하다가 그 전화 오면은 집중하다 끊기면 참 짜증납니다. 예, 쟤네들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,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마케팅 하게 되면 저는 찬밥 신생 겁니다. 그게 바로 끊어버리거나 뭐 그렇죠. 거기는 하루에도 수만 건뭐 하여튼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안서를 보내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때는 패키지 게임이기 때문에 파블리셔를 통하지 않고는 출판이 거의 어렵다고 봤죠. 지금은 게임을 론칭해주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죠. 여기 예시를 든 뭐 스팀이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들이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그 게임 업체들이 온라인 게임만 하다가 콘솔 게임을 해야 된다고 뭐 다들 또 콘솔 게임이 뭐몇 개 타이틀이 성공적으로 진출하긴 했습니다. 그게 이제 패키지로 팔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적용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플랫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케팅 컨셉과 그 마케팅 컨셉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제품의 컨셉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던 책 두 권 중에 한 권, 게임 마케팅이라는 그 책에서 언급된 것을 제가 아주 열심히 읽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서도 9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읽었습니다. 읽고 그대로 적용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저쪽 애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. 매뉴얼대로 하면 착착착착 되죠. 제가 그 마케팅을 위해서 이제 그 캘리포니아로 가기 전에 국내 그 게임 협회 같은 게 있었어요. 개발자 협회 같은 게 거기 계신 분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. 만약에 제가 이걸 들고 가서 계약을 그쪽에서 하자 그러면 뭐그뭐탑 레벨에 드는 뭐 EA 같은 회사들이죠. 거기서 계약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거기 계신 분들에게 좀 물어봤더니 저는 게임 초짜고 그분들은 그나마 그때 당시에도 26년 전입니다. 예. 당시에도 게임도 개발하시고 판매도 해보신 분들이고 또 뭐 동남아에는 수출도 하신 경험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쭤봤더니 답이 간단하고 명료했어요. 야, 거기서 계약하자 그러면 그 뭘 협상을 하냐 그냥 서명하면 되지. 그 아직까지 그 국내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잘 모르나? 우리 어렸을 때 로버트 태권보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. 그게 계약을 잘못해서 그 모든 권한이 지금 국내에 있지 않다고 그래서 후속편도 못 만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심지어는 로버트 태권보이 동상도 못 세운다고 국내다가 뭐그 조형물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못 세우고 그런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만큼 이 계약은 중요합니다. 그런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 있었어요. 그리고 마케팅을 콜드콜 그죠? 예. 그 고객님 안녕하십니까? 이 전화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계약 진행까지 아주 상세하게 방대한 자료로 두꺼운 책이었어요. 그거를 이제 숙지를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. 그때 당시 저희 회사는 또 전혀 알려지지 않은 회사고 작은 회사고 뭐 인디나 마찬가지인 정도 상태였고 그 우리 여기 그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인디 개발을 하시거나 개인 개발을 하시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찬밥 신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니까요. 그런데 무작정 제안서를 보내게 되면은 100% 쓰레기통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.
그 게임이 아무리 좋고 훌륭한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안 보면 소용, 못 보면 소용 없는 거죠 뭐. 그런 상황이 그때 퍼블리셔들한테 제안을 하는 상황이나 여러분이 게임 플랫폼에다 론칭을 하는 경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. 수없이 많은 게임들이 론칭 플랫폼에 올라오죠. 그래서 이 스팀이나 이런 쪽에 출시를 할 때는 어 저도 이제 제가 만들고 있는 게임을 여기다 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팀에 먼저 론칭을 하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그린라이트를 조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. 보니까 이런 컨셉을 어떻게 그 구독 저기 스팀 사용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가이드라인도 잘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기타 그 외의 방법들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.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 펀딩을 단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. 기타 등등 SNS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 컨셉과 제품의 컨셉입니다. 그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? 처음에 이 사람들에게 콜드콜을 할 때 길게 장황하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. 바쁜 사람들이고 하루에도 수백 건을 검토를 하는데 볼 시간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단 몇 마디 몇 단어로 후킹, 그러니까 코를 깨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제가 작성했던 그 내용은 요겁니다. 한 줄짜리.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.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적으로는 리얼타임 풀 3D다. 뭐 풀 3D 기술이 조금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는 알려져 있어요. 2D에 비해서. 당시에는 그랬죠. 이제 좀 그 희소 가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 게임의 컨셉입니다. 솔트어러 빅 게임의 주제죠. 이거는 장르라기보다 바닷가에서 참치나 그 마린 같은 청새치류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런 것들을 잡는 게임이다. 이게 게임의 주제가 되겠죠. 그리고 게임 플레이 방식은 액션 시뮬레이션이다. 그러니까 미끼나 뭐 태클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하는 게 아니라 액션 시뮬레이션인데 액션 게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. 3D는 액션이라 한다고 제가 파악을 했다고 말씀드렸죠. 제품의 컨셉이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. 제품의 컨셉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제하고 기술력 이렇게 세 마디만 해라라고 그 마케팅을 거기서 같이 협력하던 현지인이 있었습니다. 그 친구한테 전화를 돌려라, 메시지만 남겨라, 뭐 그 부탁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때 중요한 게 필요한 NDA를 요청하는 겁니다. 이 NDA라는 거는 뭐 법률적으로 비밀 유지 협약 뭐 이런 건데 상호 비밀 유지 협약 뭐 이런 겁니다. 뮤추얼 non-disclosure agreement 이런 거 뮤추얼 앞에 뮤추얼이 보통 붙어요. 근데 이거는 꼭 그 법률적인 행위라기보다 우리가 절차를 밟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 퍼블리싱을 방해하는 퍼블리셔들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자신들이 같은 종류의 게임을 개발하고 있을 때는 이 게임을 싼 값에 온라이트로 그냥 모든 걸 다 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하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거죠. 뭐 그런 그 개념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법률적인 행위는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개는 이거를 뭐 그냥 자기들 양식이 있어서 보내줍니다. 근데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귀찮아서. 그거 뭐 우리가 니거 본들 니 아이디어가 뭐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다. 우리도 그런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다. 너가 개발할 능력이 있냐? 마케팅을 하는 능력이 있냐? 그런 얘기죠. 그래서 뭐 이거를 꼭 요청할 때 뭐 정중하게 하는 게 낫겠죠. 겸손하게 가능하면 해달라 뭐 이런 얘기죠. 그 다음에 여기서 꼭 그 하나 요청해야 될 게요.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혹은 수취인 연락처죠.
수취인을 확인하는 게 좋겠죠. 그냥 가면은 투뭐뭔데 뭐 관련된 분에게 뭐 이렇게 보내면은 쓰레기통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담당자와 수취인을 확인하는 게 확인 및 연락처를 요청하는 게 한 걸음 접고 들어가는 겁니다. 접어 들어가는 겁니다. 요게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이게 알려지면은 그때부터는 사람 대 사람으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. 근데 이걸 가르쳐 줬다는 얘기는 여기에 끌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. 쓰레기통으로 가는 수십 통의 제안서 중에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그 메시지 얘네들은 전부 앤서링 머신 쓰잖아요. 그러면 거기 메시지 뚝뚝뚝 들어보고 다 지우게 되잖아요. 거기에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. 뭐지? 관심 있네? 한번 볼까?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. 그죠?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. 그러면 지 연락처를 가르쳐줬다? 코가 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이제 연락처 확인 및 수취인 연락처라는 말은 내가 제안서를 보내겠다는 얘기죠. 음, 음, 음. 자, 그래서 이 내용이 절대 길면 안 됩니다. 짤막해야 됩니다. 메시지 막 지우고 넘어가는 상황이니까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두 가지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제가 듣기로는 뭐 이런 영화든 무슨 그 해외하고 계약을 할 사례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서 국내에서는 그냥 개런티 뭐 이런 말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성금 이런 말 쓰기도 하고 뭐 로얄티 이런 말을 쓰기도 했는데 이 개념은 그 책에서 왔고 그 이제 제가 계약을 진행하면서 이제 주로 다뤘던 얘기인데 이 로얄티로 받을 돈을 몇 카피를 미리 주는 겁니다. 미리.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거만큼 판매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성금으로 준 만큼의 물량이 판매되고 자기들이 먼저 그걸 이제 가져가겠죠. 가져가고 나머지부터 로열티가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. 받을 로열티 미리 지급한다는 얘기죠.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이 후속편에 대한 계약은 일단 뭐 모든 권한을 달라 이런 계약은 없어요. 일단 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용을 집어넣죠. 아니고 그냥 그런 얘기 없이 온라이트를 달라 그런 경우는 심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. 그 시리어스 하지 않은 경우에요. 뭐 하든 말든 뭐 이런 계약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 타이틀이 별로 그쪽에는 의미가 없는 경우입니다. 의미가 있고 심각하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먼저 요구 사항들을 얘기할 겁니다. 근데 대개는 그 신규 개발사이고 시장에 처음 발을 딛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온라이트에 가까운 요구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뭐 지금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반드시 여러분이 쟁취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후속편에 대한 권한인데 그 중에 뭐 최소한 이 정도는 어, 어, 그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.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요. 시퀄에 별도의 계약 조건이 없게 되면은 후속편도 그냥 그쪽 권리예요. 당연히 그냥 그쪽 권리가 되는 겁니다. 그 IP에 대한 권리를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경우니까 그런데 이 경우가 여러분 만약에 잘 됐다고 판매가 성공적으로 돼서 뭐 100만 카피 이렇게 팔렸다고 칩시다. 그러면 후속편 내놓자 그러면은 딴 데 못 가는 거예요. 그냥 후속편도 대물락시가 2도 거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조건이 그전 거하고 똑같거나 뭐 더 나쁠 수도 있겠죠. 그래도 딴 데 못 가는 거예요.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최소한 후속편에 대한 권한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유사한 장르의 타이틀에는 아무튼 못하도록 그 권한이 그 안에 자기들 권한으로 가져갑니다. 그러니까 유사한 장르의 낚시 게임은 못 만드는 거예요. 시장에 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. 그 회사를 배제하고는 그렇죠. 그래서 이 권한은 반드시 별도의 조항으로 개발자가
가져와야 되는, 확보를 해야 되는 권한이다.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북미 시장에서 그 탑 레벨에 드는 퍼블리셔들 뭐 EA도 포함되고 뭐 한 26군데를 추려서 선정해 가지고 전화를 돌리게 하고 이 내용으로 저는 제안서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그러는 중에 전화가 응답이 어쨌든 받았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데가 몇 군데 전화가 왔었어요. 그러냐 그러면 보낼게 뭐 이런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 가슴이 두근두근하죠. 그 현재 있던 제 지인은 택도 없는 거니까 갖고 돌아가라는 상황이고 뭐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. 회사도 만약 그 자금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이거 꼭 해야 우리 직원들도 먹고 살고 뭐 그렇다고 우리가 크게 뭐 기술력이 그쪽에 비해서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아주 그래픽이 화려한 걸 들고 와서 계약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국내 시장도 아니고 월드 그 중에 북미 시장이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결과를 기다려 보자라는 심정으로 제안서를 만들고 접촉을 콜드콜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